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자동차 품질연합의 김종훈 대표님 모시고 자동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이제 자동차에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비자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핸드폰에 자동차 회사 긴급 출동반, 네, 또 아니면은 보험회사, 네. 그러면은 번호를 저장을 해놓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바이저라 그러죠. 선바이저. 선보이자가 뭡니까? 선바이저가 뭐냐면 햇빛 가리개 있죠. 예, 햇빛 가리개. 예. 그거 보면은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 도움되면서 노랗게 칠해져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은 예. 긴급 고장 수리 뭐 이래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면은 고장이 났다고 당황하시지 말고 찾아보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고장이 났을 때는 뭐 1577 몇 번이다. 이 번호는 좀 아셔야 되는데, 예. 보정 기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자동차 제작사에 먼저 뭐든지 예를 들어 산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니면은 그 수리 정비업체에다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은 소비자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거기까지 보증기간 이내에 차지만은, 보증기간 이내라는 거는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의미죠. 예, 무상이다. 이렇게 예. 공짜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나는 그 지정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오토큐다, 블루핸즈다, 뭐 예. 이래가지고 이제 예. 그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지 않고 옆에 카센터가 있어서 했다. 뭐 내 친구가 카센터 하니까 예. 거기다 부탁을 한다든지. 그럼 그 돈 보상을 못 받죠. 그렇네요. 예,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뭐 수리한 내용 있으면은 우기면은, 그런데 좀 절차가 복잡하고 예. 그 수리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예. 예를 들어 A사에서 구입한 거는 A 정비업체에 가야 되는 거고, B는 B대로 가야 되는 거고, 예. 그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증기간 이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러면 이게 뭐 소비자의 가실이냐 아니면은 또 개조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보증이 안 됩니다. 소비자가 과실했을 때. 가실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블랙박스는 처음부터 이제 지금은 나오는 차들이 있지만은, 예. 블랙박스는 외부에서 장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장착을 했습니다. 예,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걸 개조로 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원격 시동기 뭐 연료 전강기 해가지고 화재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런 예. 부작용이 있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졌을 때는 보증 수리가 안 된다는 거, 그런 그걸로 좀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을 안 해준다는. 예, 그렇죠.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뭐 다른 부분을 만졌다든지, 예. 그거는 뭐 나타났을 때는 보상을 못 받죠. 예, 그러니까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차를 판매한 대리점이나 제작사에 연락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그 수리를 받는 것이 소비자한테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은 보면은 이제 차를 수리를 한번 받으려 그러면은 예약 손님이 많다고 며칠 기다려 그러면은 좀 짜증도 나죠. 그렇죠. 예, 예. 특히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이 없어서 그러면은 뭐 기다려라, 그러면 예. 배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대여차를 제공을 해주긴 해주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 쪽에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질 보증 기간인 이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품질 보증 기간 지난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때도 꼭 뭐 제작사 소속 뭐 대리점이나 수리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네 카센터에 가도 되는 건지. 이제 보증 기간이 지나면은 유상수리입니다. 돈을 내고 수리를 하는 거죠. 예. 이제 그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엔진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가 6년에 뭐 일주일이 지났다. 예.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일반 정비업소에 가면은 돈 내라 그러지만은, 예. 그거는 이제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막 잘라버리는데,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조금 예, 이렇게 예. 어떤 왜냐면은 이제 탄력적으로 룸이 있구만요.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또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또 수리비에서 또 할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많죠, 당연히. 예. 그러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그 하면은 이제 그게 자동차에서는 캠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캠페인이요? 예. 예. 이제 무상수리인데, 제가 보증 기간이 지났지만 무상 수리 해주겠다. 이거는 차 결함으로 인해 갖고 예를 들어 차라는 게 5년 지나서, 5년까지는 문제가 없더라도 5년 지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당연히 있거든요.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일이 누유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소음이 너무 크다든지 이런 부분은
차 한 대의 문제는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그 시기에 저 생산된 차량의 상당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결함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증 기간이 지났지만은 상관없이. 예, 그거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소비자 혼자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소비자원이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뭐 안 그래- 리콜 이거네요. 이제 리콜은 중대 결함 쪽으로 가는 거고 예. 일반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리콜은 제작 결함 시장이었고 강제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수리해주는 제작 결함 예. 시장을 하면서 수리해주는 거고 예.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캠페인 예. 캠페인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성은 아니지만 없지만 그런 도의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예. 부분.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무상 수리도 소비자한테 통보를 해주고 과거에는 모르게 예를 들어 내가 수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뭐 타이어도 교체를 해주더라. 예. 이거 몰랐죠. 그런데 예. 그 이제 자기들 모르게 이제 캠페인을 한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그것도 국토교통부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 예.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예.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난 차, 예를 들어서 뭐 한 지금 10년 타고 있다. 이런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자동차 직영점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가격이 저렴한지 아니면 동네 단골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는 게 저렴한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10년이 지금 지난 차를 예. 타고 있는데 예. 저는 가능하면은 그 브랜드 아. 자동차 제작사를 가는 게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예. 왜 아까도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워낙 이제 지금은 그 장치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이제 이 협력점들은 예. 주기적으로 자동차 본사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 예. 또 이제 쌀 수는 있어요. 예. 그러면 이쪽에는 비용이. 정품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이쪽에는 이제 그러면은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고를 쓸 수도 있고. 예, 중고도 재활용품 예, 뭐 이런 재활용품 부분도 쓸 쓸 수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이쪽이 좀 동네 카센터가 좀 저렴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죠. 제작사에 그 보고 가격 비교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 얘는 무조건 가가지고 이거 1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들것 고치는 것보다는 음. 한두 군데 발품을 팔아가지고 예. 가격 비교를 해보고 고치는 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견적서를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견적서 그러면은 요거 고치는데 얼마다. 그러면은 여성 운전자들이 갔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확 부풀릴 수가 있는데 예.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상담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적어준 거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순위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막 맞춘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여성 운전자한테는 아직까지를 좀 정비요금을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렇구만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품질 보증 기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이거는 운전자 가실이죠. 저쪽 그렇죠. 사고. 뭐 이제 이거는 보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지. 예. 자동차 이제 보증 기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에 고장이 났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접촉 사고가 나왔고 그쪽 부분을 수리했다 그러면은 보증에서 제외 됩니다. 예. 제외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주변에 이 자동차 보험 드셨죠? 예. 당연히 그러면 들어야죠. 자차 보험 드셨어요? 예. 자차 보험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차인 경우에도 예. 보험료가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 드는데 그런 차가 이제 사고가 나고 이러면은 보상을 못 받죠. 못 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팁을 드린다 그러면은 술값 아끼시고 자차 보험 꼭 드셔야 된다. 자차 보험을 들어라. 예. 예를 들어 접촉 사고나 사고 났을 때 지금은 뭐 100대 0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8대 2, 뭐 7대 3 이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인 양쪽 차량의 수리비 거기에 7대 3이 나오는 거지 내 차에 뭐 내가 가실이기 때문에 내 차만 30%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 차는 200만 원 하는 차고 저쪽 차는 2천만 원 하는 차인데 토탈로 따지면은 소비자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가실이 2가 되든 3이 되더라도 그거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 쪽이지만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계산을 그렇게 하는구만요. 예, 전체적인 토탈 수리 비용을 가지고 나눈다. 예, 인사사고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이 차를 동네 카센터에다 맡기느냐, 아니면 아까 직영점에다 맡기느냐 그런 차이가 있나요? 근데 이제 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촉 사고 났을 때는 이제 사고가 나면 뭐가 제일 먼저 달려져?
견인차가 레카차가 견인차가, 오죠. 예, 예. 오면은 자기들은 선택권이 이제 법무원에- 소비자한테 있는 거예요. 예, 소비자가 그러면 아는 사람 나는 이 차 어디로 넣겠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부조리가 좀 있거든요. 예. 이걸 견인을 해주면은 뭐 수입이 견인이. 몇 프로 이 수리비 몇 프로가 또 받는만요. 예를 들어 수고비라든지 이제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데, 아는 대로 이렇게.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저 공업사도 여러 가지 정비 공업사도 있기 때문에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 브랜드 제작사로 가는 것이 제작사로 가는 예. 것이 수리비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